나는 그날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연이은 투자 실패를 하고 서울역 노숙 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말씀도 못하시고 나를 부둥켜 안고 그저 울기만 하셨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나는 다시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어머니께 눈물 흘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실전 투자의 비밀입니다. 지은이는 김형준,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보컬님은 실전 투자 대회에서 12회 수상을 한 상당한 내공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트레이더입니다. 보컬님은 전업 트레이더가 된 후에 오랜 기간 암흑기를 가지면서 오이도 생활, 서울역 노숙 생활까지 하는 인생 밑바닥 막장까지 갔다가 마지막 전업 투자 도전을 통해 모든 빚을 갚고 주식으로 200억을 번 개미 투자자의 전설이 되신 분이십니다. 책을 보면은 보컬님의 실패 경험담이 정말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모두 담기에는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제가 요약을 해서 일부를 담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통해 보컬님의 경험담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초반부에 보컬님의 실패 경험담, 중반부에는 보컬님의 원칙과 기본기, 후반부에는 보컬님의 실전 투자 기법, 차트 설명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컬님의 경험담과 원칙과 기법 등은 상당히 실전적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피로 물든 전업 투자의 길. 나는 전업 투자를 하다가 계속된 실패로 후배가 있는 오이도까지 오게 되었다. 오이도 원룸 골방에서 정말 처절하게 공부를 했고 주식 투자를 했지만 잘 나가다가 결국 이성을 잃는 매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시 날리고야 말았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바닷가로 향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골방에서 무엇을 했던가? 그 결과 지금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는 오랫동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방이 점점 어두워졌고 내 마음도 어두워졌다. 밤이 되니 감정은 더 기세등등해져서 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갔다. 왜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까? 또다시 죽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가슴을 채워갔다. 초점 없는 시선으로 담배 연기를 바라보며 나도 그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죽음을 생각하면 늘 부모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내게서 연락이 끊긴 지난 1년 동안 아마 두 분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우셨을 것이고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속으로 우셨을 것이다. 두 분께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나라는 놈은 대체 뭔가?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오이도에서 다시 모든 것을 잃고 서울역 노숙 생활을 하다가 1년 만에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말씀도 못하시고 부둥켜 안고 그저 울기만 하셨다. 그날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큰 결심을 했고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으나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전업 투자에 도전했고 결국 이렇게 책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 두려움과 욕심. 누구나 매수할 때는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이것은 매수자의 염원일 뿐 매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막상 매수하고 나면 두려움이나 욕심이라는 감정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주식 투자 결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이 상반된 감정은 신용과 미수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한 방에 크게 먹겠다는 욕심으로 신용과 미수를 동원해 원금을 몇 배로 뻥튀기 하고 나면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감정도 몇 배나 크게 움직인다. 호가가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뛰고 숨이 거칠어질 것이다. 호가가 아래로 움직인다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진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런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절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8가지 마인드 컨트롤. 1. 욕심을 버린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은 투자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므로 욕심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익보다 월등히 높기를 바란다면 욕심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투자금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 매매에 들어가기만 하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더욱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 현금을 따로 빼서 입출금하기 까다로운 곳에 넣어둬라. 2. 평정심을 유지한다. 흔히 포커페이스라고 말을 한다. 어떤 패가 들어오든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애를 먹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평정심은 정말 중요한 요소다. 오전장 매매에서 큰 수익을 냈다가도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오전의 수익을 모두 잃는 사람들이 많다. 이 경우 자만심이라는 감정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오전장에서 손실을 봤다면 더 위험하다. 수익을 내 들떠있는 사람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실망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결국 크게 갈 수익은 짧게 끊어버리고 깊은 손실에는 망연자실해서 손실을 키울 확률이 커진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상시와 같은 감정 상태로 출발할 수가 없다면 그날 매매는 그만두는 것이 좋다. 3. 집중력을 갖춰야 한다. 단기 매매에서는 특히 집중력이 중요하다. 매일 장이 끝나면 그날 매매를 기록하고 복귀하고 다음날 장 시작 전에는 당일의 새로운 소식들을 미리 검색해 두는 것은 기본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뉴스창이 움직일 때마다 매수 버튼을 눌러대다가는 주식시장에서 금방 쫓겨나게 된다. 4. 결단력을 갖춘다. 아무리 분석을 잘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며 우유부단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재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다시 매수하더라도 일단은 생각과 다른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분석은 그곳에서 벗어난 다음에 한다. 5. 항상 만약을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 주식 투자에서 100%란 없다. 아무리 고수라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정확히 맞힐 수는 없다. 다만 확률을 보는 것이다. 나의 뼈아픈 경험 중 하나가 이 확신에 당한 일이다. 당신은 신규주가 상장만 하면 상한가를 각오했다. 나는 DSR 제강이라는 종목에 투자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저지를 수 있는 바보 같은 일을 총동원했다. 일단 1단계로 원금을 모두 넣었고 2단계로 미수와 신용까지 최대한 끌어모았으며 3단계로 하한가로 갔는데도 손절매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은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리기 위해 발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때 내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다면 1단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6. 융통성을 갖는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꽉 막힌 사람이 될 때가 있다. 혼자 분석하고 혼자 매매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제3자가 볼 때는 아닌데도 무조건 간다고 우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틀릴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보기 십상이다. 융통성이 없기 때문이다. 주가 움직임이 내가 분석한 것과 다르면 내가 잘못 분석했구나 하면서 전술을 바꿔야 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손실을 내곤 한다. 주식시장을 상대로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7. 인내심을 갖는다. 어떤 종목을 분석해서
어느 가격대에 이르면 매수하겠다고 기준을 정했다고 하자. 어느 가격대에 이르면 매수하겠다라는 것은 그 가격에서 지지가 일어나 반등될 것을 가정한 것이다. 단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흔히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 깨지면 낙폭이 심해지기 때문에 서둘러 매수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반면 생각했던 가격까지 오지 않고 반등이 일어나 급히 상승하는 주식도 있는데 이때도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면 위험하다. 상투를 잡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분석을 제대로 했더라도 분석을 하면서 전제로 삼았던 기준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인내심을 갖고 확인한 후에 매매에 들어가야 한다. 오늘 당장 그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시장은 내일 또 열린다. 8. 자신의 원칙을 지킨다. 내가 손실 인생에서 수익 인생으로 전환한 것은 그 원칙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부터였다. 보기 좋고 그럴싸한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원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남보기에 우스꽝스러워도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오늘을 만든 매매 원칙.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어리석은 매매와 그로 인한 실패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했다.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에 원칙을 어기게 된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가장 빠른 길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빚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쫓기는 매매를 했다. 그런데 빚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원칙을 지켜서 가장 빠른 길을 가야 했다. 단지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빚을 핑계대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손실을 보더라도 생활에 타격을 받지 않을 수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으로만 매매를 해야 한다. 1.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초기에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나의 1원칙으로 정해놓았다. 하향 추세가 분명한데 곧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섣불리 판단해서 매수했다가는 추세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만다. 데이 트레이더는 일반 개미일 뿐이다.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추세를 되돌릴 만한 힘이 없다. 절대 추세에 역행해선 안 된다. 2. 손절매를 빨리 판단하라. 손절매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계좌를 오래 보존하는 길이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가 있다. 물타기를 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반등 시점에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 반등이 되면 이번에는 수익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나서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손절매는 장기 투자자에게도 중요하다. 장기 투자자는 매수 후 상승 시에만 물량을 추가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피라미딩이라고 한다. 주가 하락 시 물량을 추가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오래 들고 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2007년 2000포인트에서 매수했던 투자자들 일부는 지수가 꺾이자 1700에서 물타기를 했고 1500, 1300포인트에서도 계속 물타기를 했다.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1000포인트가 깨지자 공포심에 투매하느라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장기 투자라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매도했다가 안정된 후에 재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3. 매매 실수를 한 후에는 조심해서 매매하거나 아예 매매를 하지 마라. 내가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 원칙 중에서 가장 뼈아픈 상처를 준 항목이다. 어이없게 손실을 본다면 누구나 이성을 잃기 마련이다. 나는 특히 그런 경향이 심해서 내가 깡통을 찬 대부분의 경우가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매에서 실수가 났다면 정말 조심해서 매매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매매 원칙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차라리 그날은 HTS를 그냥 꺼버리는 것이 나도 살리고 계좌도 살리는 길이다. 4.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라. 딱히 신호가 나오는 종목이 없는데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매수하고 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노렸던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다른 종목을 보느라 매수 타이밍을 놓쳤거나 몇 호가만 더 내려오면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급반등을 해버리면 매우 억울한 감정이 든다. 그 억울함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월등히 높다. 5.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마라. 주식은 도박이 아니므로 한탕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보통 크게 손실을 본 사람들은 이 경우에 속한다. 나 또한 한 방에 승부를 보려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더군다나 그 후에 손실을 복구하겠다고 미수로 풀베팅을 한 것도 한탕주의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면 반드시 계좌는 깡통이 된다. 6. 주식시장을 볼 때는 항상 유쾌하게 생각하라.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내가 먼저 유쾌한 기분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면 주식시장도 나에게 우호적인 느낌을 준다. 그런 상황이라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분석하고 매매에 임할 수가 있다. 7. 많이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라. 이 원칙만큼은 정말 잘 지켰다. 학교를 다닐 때 이만큼 공부했다면 서울대는 물론 사법고시도 패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고들었다. 일단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내가 배운 것을 실전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바보를 이길 수 없다. 8. 오전에 매매하고 오후에는 조심해라. 오후에는 차라리 매매를 하지 마라. 나는 늘 오전에 많이 벌다가 오후에 다 잃곤 했다.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다. 초보라면 오전장만 노리고 오후장에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전에는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시간이 있지만 오후에 손실을 보면 차분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손실을 보기 쉽다. 특히 2시 30분 안팎으로 장 막판에 가까워진다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공포감에 손절매하는 물량은 대부분 개미들의 것이다. 안전하게 매매하려면 차라리 종가 매매를 하기 권한다. 9. 공시 매매를 하지 마라. 어떤 종목에 공시가 뜨고 상승 움직임이 나오기만 하면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그런데 몇 분 사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면서 상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10. 시장의 소문을 믿지 마라. 인터넷이나 아는 사람들 무리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루머가 돈다. 나는 주식 투자 초기에 그것들을 모두 믿었고 그래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11. 시장에 겸손하라. 돈을 벌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돈을 버는 상황이 꾸준히 이어지면 어느새 자만심이 가득 차서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 심지어 주식시장조차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것 같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된다. 수익이 계속 늘어나면 우쭐해지고 긴장감도 풀어진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지극히 조심할 일조차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12. 주식을 믿지 마라. 아무리 확실한 기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이 반드시 그 기법대로 갈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나 역시도 이전에 나름대로 확신에 찬 기법이라는 생각으로 원하는 가격대에 이르렀을 때 미수로 풀베팅을 했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다. 내 생각대로 주식이 움직여줄 거라고
너무 확신을 해선 안 된다. 매매 전 갖춰야 할 핵심 분석 능력.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은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다.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면 평소보다 힘이 있는 상태이므로 주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더 많이 움직인다.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 고가권에서의 대량 거래는 일단 피하라. 이 말은 대체로 맞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는 무조건 매수라는 공식이 통하지는 않는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켜 놓고 이후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본격 시세를 주기까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한다면 물론 언젠가는 상승할지 몰라도 기회비용 차원에서 현명한 일은 아니다. 매일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 저항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도 시세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테마를 등에 업고 한 달도 안 되어 2배 이상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인 EDGC 차트 예시다. 책에 있는 EDGC 차트인데요. 거래량이 없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오고 쉬다가 또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언젠간 이렇게 대시세가 분출이 되는데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는 구간, 이런 저항권 돌파 구간에 동참을 해도 충분히 이까지 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다가 저항권을 돌파하는 구간에 이렇게 따라서 들어간다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시세는 먹을 폭이 나오는 겁니다. 주포들은 절대 개미 투자자들과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 개미가 몰려들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계속 주가를 관리하면서 관심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EDGC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 테마에 엮여서 큰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상승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 테마에 엮였을 때 여러 테마군 종목 중에서도 선택과 압축으로 종목을 선정하기에 용이하다. 이거는 DPC 일봉인데요. DPC도 여기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요. 또다시 얼마 뒤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대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렇게 돌파가 되는 구간에 보고 있다가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시세를 먹을 폭이 생기는 거죠. 아까 종목과 똑같습니다. DPC는 전고점 돌파 후 매수 기법을 활용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다. 요즘에는 바닥권에서 2번 정도의 대량 거래가 발생한 후에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까지의 패턴이지 알만한 사람들이 모두 알아버리면 또 바뀔 것이다. 때문에 시장의 패턴을 항상 연구해야 한다.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이 거래량이다. 진짜 단기 매매를 하려면 거래량이 터지는 곳에서 놀아야 한다. 거래량은 곧 거래 대금이죠. 주가 바닥이란 주가가 장기간 하락한 후에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팔 사람들은 대부분 팔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적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도 손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관심 종목 1순위로 등록시켜야 한다. 이때 평상시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등록한 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에 저항선이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최적의 매수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회사 상황과 수급 주체, 차트 모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승 모멘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성과 배열 상태. 이동평균선에서 방향성은 정말 중요하다.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우상향이라는 건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우하향이라는 건 추세가 꺾였다는 뜻이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구간일 때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하락을 할 때 순차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역배열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일어날 때마다 순차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다. 보컬 김명준의 실전 매매 기법. 1. 신고가 상승음봉 매매 기법. 신고가란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물벽과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내 경험상 신고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고가가 출현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눈이 이 종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기법을 터득했다.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데 큰 역할을 해준 나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법이다. 일단 신고가 경신 전에 저항선을 어떻게 뚫었는지 주변 상황을 잘 봐야 한다. 신고가 종목은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사람은 자신이 매수한 다음에 올라야 마음이 편하다.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의 핵심. 1.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등록한다. 2. 신고가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된다. 3. 신고가로 가는 도중 상승 도지나 상승 음봉이 나왔을 때를 매수 포인트로 생각한다. 4. 매수 포인트를 정할 때는 저항선을 그려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현황도 꼭 체크한다. 5. 매도 포인트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시점이다. 이거는 셀트리온 일봉인데요. 이 구간이 저항인데 이 구간의 저항을 뚫으면 신고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주가를 한번 올리고 이렇게 상승 음봉이 나올 때를 매수 포인트로 삼는다는 거죠. 위에 저항선이 있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면 이 구간은 결국 돌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 들어가서 돌파를 먹고 나오는 매매입니다.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봉입니다. 이 구간이 저항선인데 이거는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 후에 상승 음봉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돌파된 구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하는 모습, 이 상승 음봉 구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오는 기법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까지 매집한 경우에는 절대 저 단계에서는 털고 나가지 못한다. 물론 돌발악재가 나온다면 매도를 하겠지만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팔아치우려면 기관 입장에서도 주가를 더 레벨업 시켜야 한다. 2. 박스권 돌파 후 영망지형 매매 기법. 보통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수반한다면 단기간에 큰 시세가 나온다. 박스권 돌파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수반된 거래량이다. 이거는 참 엔지니어링 일봉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냈죠. 물론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이 구간에서 다시 영망지형 음봉이 나왔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으로 잡고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박스권 돌파 후에 한 박자 쉬고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스권 돌파 후에 영망치가 나온다는 것은 주포가 개미들을 떨구고 가기 위해 흔들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영망치 캔들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면 매수자들이 아직 이 종목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3. 바닥권 첫 상한가 매매 기법. 이 기법에 주의사항이 있다. 단기 매매에서 가장 빨리 승부가 나는 기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만약 감정을 컨트롤하기 힘들거나 순간적인 판단에 서투른 매매자라면 몸에 저절로 익을 때까지
연습 기간을 갖기를 당부한다. 바닥권 첫 상한가는 말 그대로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노려 이후에 단기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다. 바닥권 첫 상한가 매매 기법의 핵심 1. 바닥에서 강하게 첫 상한가가 나오면 관심 종목에 편입한다. 2. 전일 상한가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수반해야 한다. 3. 이 기법은 오전장에만 매매해야 한다. 4. 30분 봉상, 차트상 5, 10선 근처에서 미리 매수 대기를 하고 주문이 체결되면 바로 매도를 준비한다. 목표 수익률은 3%에서 5%로 잡거나 3분봉 차트에서 음봉이 나온다면 즉시 매도한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매매법은 30분봉과 3분봉 차트 두 가지를 보고 매매를 하는 방법인데 30분봉에서 5선, 10선을 터치할 때 매수를 해서 3분봉에서 음봉이 나오면 즉각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4. 60주선, 120주선 매매 기법. 주봉을 활용한 이 기법은 양호한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때 활용한다. 초보자들이 매매하기 쉬운 기법이므로 꼭 익혀서 수익을 내기 바란다. 보통 사람들은 주봉 차트는 잘 보지 않는다.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주봉상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봉상 60주선이면 1년이 넘는 기간이고 120주선이면 2년을 훨씬 넘는다. 그러므로 61선이나 121선보다 더욱 확실한 지지나 저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상승하던 주가가 꺾일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 기법에서 그 지지점을 1차 60주선, 2차 120주선으로 상정하는 것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지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하락이 진정되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반등이 일어날 때 매수를 해야 한다. 60주선, 120주선 매매 기법의 핵심 1. 회사가 괜찮아야 한다. 2. 주가가 60주선에 가까워지면 추세선을 그려본다. 3. 급등 이후 3개월 이내에 60주선 근처까지 다가와야 한다. 4. 60주선에서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60주선이 깨질 확률이 높다. 이때는 120주선 부근을 노린다. 5. 항상 분할로 매수해야 한다. 6. 매수 후에 10% 이상 이익이 날 때부터는 분할로 매도를 준비한다. 일봉을 봐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주봉을 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다. 이 기법은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5일에서 10일 정도를 보유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60주선 근처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분할로 매수하며 10% 정도를 수익 목표가로 잡는다. 5. 투바닥, 쓰리바닥 스윙 기법. 투자자들이 상한가만큼이나 좋아하는 말이 바닥이다. 주가가 오랜 하락을 거쳐 매도세가 웬만큼 소진된 상태, 팔 사람은 다 판 상태가 되면 주가는 하락의 속도가 떨어지고 점점 한 가격대에 머물게 된다. 흔히 말하는 바닥이란 대체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 바닥은 투바닥, 쓰리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한 개일 때보다는 두 개가, 두 개일 때보다는 세 개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아직까지 유효한 방법이다. 이거는 SNU 일봉입니다.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 나왔죠. 쓰리바닥 지지 후에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겠네요. 쌍바닥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이 되기도 합니다. 쓰리바닥은 투바닥보다 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되는 구간이죠. 투바닥, 쓰리바닥의 핵심 1.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으로 돌아서면 이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아서 투바닥이나 쓰리바닥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핀다. 2. 수급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기관이나 외국인, 기타 법인 등. 3. 바닥 자리는 매수하기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붕괴한다면 하락의 폭이 커질 수도 있다. 4.
단기간 수익 실현보다는 기업의 내용을 보고 스윙으로 목표치를 잡으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급등주가 하락을 시작한다면 이동평균선으로 지지를 잡지 말고 바닥의 숫자로 잡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가 우량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실주는 급등 후에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가놀이 매매 기법.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후 며칠 동안 단봉을 보이면서 일정한 가격대를 움직이다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기까지의 구간을 고가놀이라고 한다. 고가놀이는 단기 매매자들이 자주 공략하는 패턴인데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재상승을 할 경우 상당한 시세를 보여주므로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기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 거래량이 줄어들어 상승 에너지가 없는 중에도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가격대를 지키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큰 손이나 세력일 수도 있고 이 종목의 보유자들의 기대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는 한솔 CSN 일봉인데요. 여기에서 급등 후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고가놀이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를 돌파하면서 급등 나오는 이런 고가놀이 패턴은 실전에서 상당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은 대응만 잘 할 수 있다면 단기 매매자들이 놀기에는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놀이 패턴 핵심 정리. 1. 주가가 5일선 위에서 급등한 다음 나타나야 한다. 즉 5일선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처음의 양봉은 장대 양봉이어야 한다. 강하게 상승하다가 밀려 윗꼬리를 달게 되더라도 몸통을 어느 정도 유지한 양봉이면 괜찮다. 3. 처음에 장대 양봉 위에서 주가가 단봉으로 움직인다. 장대 양봉 몸통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장대 양봉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주의해야 한다. 4. 단봉이 출현하는 동안 거래량은 줄어야 한다. 121선 매매 기법. 1. 하락 후에 바닥을 다지고 121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둔다. 2. 초보 투자자라면 처음 121선을 돌파할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 3. 121선 돌파 후에 121선 아래까지 하락했다가 재차 121선을 돌파할 때부터 매수에 들어간다. 4. 수익률은 보통 5%에서 추세가 좋다면 30%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매수 포인트는 두 번째 121선을 돌파하는 시점이다. 그때 진입하지 못했다면 고가놀이 패턴을 보면서 타점을 잡아도 충분하다. 크라운제가 일봉인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121선 돌파가 나오고 두 번째 121선 돌파가 나옵니다. 두 번째 121선 돌파 후에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121선을 돌파하는 타점이 매수 급소가 되는 거죠. 급등주 눌림목 매매 기법. 상승장에서는 물론 약세장에서도 급등주는 있다. 급등주의 눌림목을 노린다. 오랜 하락 후 횡보하다가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주가는 곧장 상승하기보다는 초기의 저항을 몇 차례 받고 올라간다. 바닥에서 상승하던 주가가 저항을 받아 떨어질 때 이전만큼의 깊은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선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을 눌림목이라고 부른다. 사실 이 정체 구간은 눌림목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 하락 전에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구간을 잘 살펴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 기법의 목표다. 급등주 눌림목 기법의 핵심. 1. 이전에 6개월 이상의 횡보 구간이 있어야 한다. 이는 큰 손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보면 된다. 횡보 구간의 길이나 매집의 완성도에 따라 급등의 폭이 달라질 것이다. 2. 장기 저항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현저하게 증가해야 한다. 횡보 구간에서는 대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 구간의 평소 거래량보다 급격히 증가해야 일시의 매물을 소화할 수 있다. 3. 일시 상승 후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거래량은 급감해야 한다. 하락 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물이 매물을 부르며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4. 눌림목 구간에서 호재가 터져 나와야 한다. 이거는 CJ 시푸드 일봉입니다. 여기에서 길게 바닥을 6개월 동안 다지고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렇게 눌리죠. 이때가 눌림목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주포가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가능했는 거죠. 급등주는 눌림목이 형성되는 초기에 찾아내지 않는다면 사실 수익을 내기란 어렵다. 찾아보고 연구하고 실험해보면서 자신의 기법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다른 어떤 기법도 주지 못할 크나큰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중장기 투자 기법.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각국의 증시가 초토화됐다. 2008년 중순 1500포인트 지점에서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이후의 하락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급하게 일어났다. 1000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으므로 이 지점이 붕괴될 때는 패닉에 가까운 투매가 발생했다. 중장기 투자는 이와 같은 시련을 견뎌야 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나는 단기 매매에 주력하는 트레이더지만 중장기 투자도 병행한다.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에 의한 종목 선정과 나의 강점인 기술적 분석을 조화시켜 투자에 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중장기 투자 기법의 핵심. 1. 차트를 분석하다가 우량주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하면 그 이유를 찾아보고 이후 추이를 관찰한다. 2. 매수를 결정하는 이동평균선상의 기준은 121선이다. 1번의 우량주가 하락 중에 121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량주가 121선을 돌파할 때 상황을 판단한다. 3. 기업의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PER이나 PBR 등 몇 가지 지표값을 산출하여 동정업계와 비교한다. 4. 이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파악을 한다. 하락하는 우량주의 경우라면 그 종목의 하락 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내가 보는 중장기 투자는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성장성 있는 회사의 주식을 분할로 매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탐욕을 부려서 고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을 이기는 매매 습관을 만들어라. 경험과 실력을 쌓아가면서 손실은 일찍 잘라내고 수익은 배짱 좋게 키워가는 지금 단계에 이르러서도 주식시장은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개미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개미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해 자본력도 없고 정보에서도 한참 뒤떨어진다. 나에게 시장을 맞설 힘은 없다. 개미 한 마리가 죽을 힘을 다해 물어뜯는다 해도 시장에는 이빨 자국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지만 나는 물러서는 대신에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시장이 보여주는 습관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습관들을 관찰하고 패턴으로 정리해 나갔다. 또한 장이 끝나면 나의 매매를 항상 되돌아봤다. 실패한 매매는 왜 그런지 밝혀내고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집중적으로 복귀했고 성공한 매매 역시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납득하기 위해 복귀했다. 매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패턴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의 매매 습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신없이 움직이는 호가 사이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수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가락을 잘 단속해야 한다. 급등 시의 탐욕과 폭포 같은 하락 시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작정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결국에는 습관의 문제다. 나는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
6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지 20년이 넘었지만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그때 이후 장세가 어떻든 월 단위로 손실을 본 적은 한 번밖에 없다. 포기할 수 없었고 이곳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계속해서 좋은 매매 습관을 들여온 덕분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